지금까지 라디오는 없었다. 이건 뉴스인가 음악방송인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조현진입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어린이날 특집 뉴스 FM 조현지 박재원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더블 DJ 저 박지연한테 궁금한 점도 좋고요.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예스 앱은 무료입니다. 네. 저희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예스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많이들 문자 참여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요. 매주 월요일에는 사랑학 교수님으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동국대 장재숙 교수가 오늘은 아동학 교수로 변신해서 오늘 찾아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귀로 배우는 육아로 돌아올게요. 안녕 바다 별빛이 내린다. 밤에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에 그 밤 지나간 추억의 따스함 위로 그 밤에 그 밤 어머니의 주름 그 사이로 그 밤에 그 밤 그 밤에 그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리얼 현실 육아의 벽에 부딪히면 울며 보채 나이를 그대로 둬둬야 할지, 고집 부리고 뗐을 땐 아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과는 전혀 다른 언행이 앞서게 되죠. 이분 연애 코치 사랑학 강의만 하는 분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본래 뿌리든 아동학, 가정학에 있었다. 아동 가정학 박사 동국대 장재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육아. 와, 오늘 또 육아까지 섭렵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네, 오늘은 정말 색다르게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네. 박지연 씨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거든요. 네. 제가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네네. 저는 너무 소외감 들 것 같아요. 아직 결혼했지만 아이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육아의 신, 네, 이제 육아 전문가. 네. 저 오늘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를 만나면 거의 그 아이를 애국자가 되나요? 둘을 낳은 사람들은 셋을 낳게 되고요. 아이가 아직 이제 결혼 안 하시고 이제 없으신 거잖아요. 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아유, 무섭네요. 오늘 섭외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요즘은 그 어린이날이 그냥 어린이날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를 양육하는 이 부모의 날이기도 하고 또 손녀, 손자 이렇게 양육하시는 또 우리 조부모님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날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져서 그런지 아이 키울 때 조부모님의 도움 받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날이겠죠. 네. 네네. 교수님도 워킹맘이셨죠? 네. 지금도 또 자녀들 키우고 계시는데 아이 키우면서 경험했던 고충 제일 기억나는 거 뭐 있을까요? 그래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건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아마도 큰아이가 한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마주보고 누워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큰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게 정말 언제적이었더라?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었고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경험 또 하고 계실 텐데요. 네. 특히나 요즘은 또 바쁘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다들 또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저도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렇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절대 몰라 경험해보지 않으면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그렇죠.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냥 상상만으로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워킹맘 데디들은요 어쨌든 본인들도 체력이 저녁 때 집에 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더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이성적인 이해는 하지만 네. 이게 참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원 씨는 근데 상대적으로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아이들 교육하고 계시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홈스쿨링을 작정한 것도 그 넷째 아이가 거의 태어날 무렵이었거든요. 아, 그게 저희가 그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 넷째 때 온 거예요. 다행히 아직 우리가 젊은데 그러니까 마치 내리사랑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사실 그 아이가 변한 게 아니잖아요. 막내가 더 예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홈스쿨링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좋은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의 관계의 시간을 쌓아나가지 않으면 만약에 너무 넘쳐서 뭐 좋은 학원, 좋은 유학까지 보내거나 좋은 보모까지 붙이면 이건 진짜 뺏기는 거다. 우리한테 그 마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 작정한 거였거든요. 그러셨구나. 확실히 생각이 다르시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요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은 대부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죄책감, 특히나 오늘 이번 연휴 같은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랑 같이 많이 시간 보내줘야지 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특히 맞벌이 부부들 많이 생기면서 그 부모님들이 가장 죄책감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건데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엄마 아빠 모두가 아이와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양육의 질이죠. 그래서 아이하고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얼마나 잘 놀아주고 또 반응해줬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양보단 질. 그렇죠. 저는 좀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저처럼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사랑해라 이런 거 말고 정말 실질적인 그렇죠. 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것만큼은 팁. 꼭 네. 지켜라. 오히려 더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어렵지 않거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일단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한 생각을 끌어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나 일 때문에 생긴 나의 그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에 아이가 조금 나를 힘들게 하면 거기에 발산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아이만 보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굉장히 크게 화를 내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있을 땐 최대한 아이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 아닐까.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그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 너까지 나 왜 힘들게 해. 아, 맞아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네. 밖에서 있었던 힘든 일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투영하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쉽지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시대가 좀 변한 건지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메이크업에 관심이 정말 많대요. 네. 지원 씨 자녀들은 어떠세요? 메이크업이요? 우리 네. 당연히 딸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안 걸어. 남자애들은 안 걸어. 저는 이제 아들,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분홍색을 내가 이렇게 많이 보고 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희 집 거의 지금은 다 완전 분홍색이에요. 우리 남자애들도 거의 분홍빛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걔들 뭐 역시 달라요. 지금부터 벌써 화장하고 뭐 이렇게 몇 보면은 살 몇 살이죠? 어떤 아이부터? 딸아이들. 딸아이, 예. 네. 6세, 4세, 2세 다 수작하고 걔네들 난리 납니다. 뭐 아직 하나만 갖다 주면 미취학인데. 온몸을 다 바릅니다. 아이고. 뭐 갖다 주면 안 돼, 위험해요. 교수님 이런 아이들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어린 친구들 보면 메이크업 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마도 이런 변화가 생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특히 요즘 TV에 나오는 그 아이돌의 영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돌의 연령층이 워낙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화면 속에 또래 아이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메이크업이 완전히 되어 있는 모습. 네.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도 따라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도 생기는 것 같고 네.
다만 사실 뭐 외적인 매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메이크업 영상도 찾아보고 내가 직접 해보는 거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나이가 좀 많이 어린 친구들은 화장품이 주는 유해성이 훨씬 더 클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외적인 치장에만 지나치게 또 신경을 쓰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아이들에게 메이크업 문화가 어느 정도 또래의 놀이 문화로 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더 친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 무조건 내 아이는 절대 안 돼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화장품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또 필요한 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또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또래의 놀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말 저는 귀에 쏙 들어왔는데 어떻게 지현 씨 좀 도움이 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이렇게 뭐 미디어나 이런 현상에 의해서 아이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받아들여야죠. 맞아요. 그렇죠.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때하고 비교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맞아요, 갈등이. 맞아요. 네. 네네, 그러네요. 아유. 아니 지현 씨가 앞서서도 사랑 얘기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현 씨한테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일반적이질 않아가지고. 맞아요. 교수님, 네. 오늘 아마 이제 연휴 동안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같이 막 이제 지내면서 네. 마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3일만큼은 우리 아이들한테 화 안 내야지. 네. 표현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아이고 이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맞아요. 못 참고. 네. 어떻게 좀 아이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마음을 좀 다스릴 수 너무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아이를 사랑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주변에서 인정받는 만큼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요. 칭찬받고 인정받죠?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죠. 스스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난받잖아요. 그럼 그러다가도 금방 가치 없는 사람으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네.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 아이가 잘할 때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할 때는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것도 필요하죠. 아이가 잘할 때 관심 주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은 좋은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왜냐하면 싶어서. 그렇죠. 그만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잘할 때는 잔소리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고 잘못할 때 혼을 내는 행동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행동인 것 같고요. 아이들이 밥만 먹고 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무언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유, 야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네. 그 반대의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칭찬이 완전 반대. 네. 뭐냐면 뭐 내가 너 때문에 죽겠어. 맞아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런 말 엄마들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아빠들도 그러시고. 정말, 맞아요. 예, 네. 정말 잘못된.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너무 사랑하는데 입으로 너무 잘못 사랑하고 있는. 그 입술의 사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예. 네. 아니 아이는 그렇잖아요. 좀 기다려 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애들이 싸울 때도 사실은 바로 안 말리거든요. 좀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뭘 이렇게 배워나가는지 좀 그런 시간적인 어떤 공간을 좀 주거든요. 네.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물론 거기서 이제 과격해지면 저희는 이제 말리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기다려주면 되는지를.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궁금하신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은 정말 더 많이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크게 3가지 기준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이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인지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아이가 하는 행동이 그 원인과 결과를 스스로가 이제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 행동인지 또 고려를 해보셔야 해요. 네. 만약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겠다고 떼쓰는 아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한 끼 안 먹었다고 큰일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쵸. 우리는 막 큰일 나는 것처럼 따라다니면서 먹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안 먹게 그냥 놔두세요.
그때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간식이나 다른 먹거리도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아이 스스로 내가 밥 먹을 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게 되는구나 하고 자기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아이에게 책임감을 키워줄 수 있어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위의 행동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 행동은 절대 지켜봐서는 안 돼요. 아주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그 네. 속도감이 붙어갖고 차도에 나가서 다른 차들과 좀 경주를 하고 싶다? 막 그런 느낌 갖는 친구들도 있어요. 엄마, 나 차도에 나가서 자전거 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우와. 하거든요. 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그럴 때에는 지켜보는 것 대신에 아이하고 너무너무 위험하니 뭐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는 게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한 번이라도 차도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렇게 계속해서 때를 쓰면 적어도 그 다음날 하루 정도는 자전거를 못 타게 될 수도 있어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약속도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정하셔야 하고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그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벌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 또 궁금한 게요. 네. 뭐 벌을 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벌이 어디까지가 벌이고 어디까지가 뭐 체벌? 참 그거 어렵거든요. 그렇죠. 일단 체벌이 되지 않으려면 벌을 주는데 부모님의 그 화난 감정이 실려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벌을 준다는 건 아이의 행동이 교정이 되는 게 목적이지 아이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체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한 가지 맥락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가끔 이제 집안일을 이렇게 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때는 정말 아예 별거 아닌 어떤 행동에도 아내가 약간 그러니까 히스테리라고 그러죠. 그런 말투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서 탁 잡아주죠. 여보, 자기 지금 약간 얘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자기 좀 세게 나간다고.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 그럼 자기도 그러면 그러네. 내가 좀 그러면 내가 옆에 있어주면 또 이제 마음을 좀 그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분이 네. 정말 천사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 아버지들 많이 복붙해서 써야 되는 건 아닌가요? 복사해서 붙이게 하고 싶어요. 오늘 왠지 이제 남성 청취자분들 안티가 좀 생기지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약간 그 말을 결국엔 또 한 건데 아내분들 옆에 있어야 돼요. 옆에 있어야죠. 옆에 있어야 그 마음을 느끼죠.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다음 생에 제 남편은 박지연 씨입니다. 예약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진짜. 뜬금없는 고백까지 해주셨는데 네. 왜 아이 훈육하는 방법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교수님. 저는 사실 제가 실제 경험했던 거를 또 들려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이가 울고 뗐을 때 아이가 저하고 이제 마주 볼 수 있도록 제 무릎에 앉혀 놓는데요. 아이를 제 팔로 감싸서 이렇게 살짝 앉습니다. 다만 얼굴에 거리를 두고 표정은 볼 수 있게 안아줘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죠. 그러면 아이가요, 이제 막 울고 뗐다가도 어느 순간 그 울음이 좀 잠잠해지고요. 조금 더 지나면 픽 하고 웃음이 터집니다. 너무 어색하고 자기도 어린 아이지만 민망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가 딱 타이밍이에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이상하다. 왜 우리 둘이 지금 이러고 있어야 할까? 그 이유를 네가 알아야 할 시간인 거죠. 저도 알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둘이 같이 하는데 이 방법의 포인트는 일단 아이 그리고 엄마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제자매끼리도 싸울 때도 많잖아요. 네. 제가 또 유일하게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 누나하고 남동생인 아이들이 싸우면 둘 다 거실 창을 사이에 두고 큰애는 베란다에 서고 작은 아이는 거실 쪽에 섭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른 걸레를 들고 손을 맞추어서 창문을 닦아요. 네, 그러면 일석이조인 게 백할코마니처럼. 그렇죠. 그러면 창문은 너무너무 깨끗해지고요. 아이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니까 하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보다 금방 또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런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훈 씨 한번 써보세요. 네. 예, 아니 너무 아니 그게 사실은 이 말씀하신 거의 맥이 우리가 사실은 사랑을 하고 뭐 화해를 하고 할 때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눈을 바라보고 있고 스킨십 하고 있느냐
어떤 그런 룰이 있느냐. 우리는 맞아요. 보면 그 이야기의 논점을 가지고선 화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서로의 어떤 터치와 그렇죠. 눈 맞춤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포착하셨네요. 그게 너무. 육아의 신이시네요. 아니,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저 그리고 오늘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요. 네.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이 많아지면서 네. 조부모와 부모 네. 간의 갈등도 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죠.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요건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밭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아이 돌보는 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당신의 자녀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빨리 자리 잡아라 라는 생각에 돈도 안 받으시고 또 아이를 키워주시는 부모님도 많으신데요. 어디에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요즘에. 근데 그쵸. 그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저는요, 그런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부모와는 또 다른 어떤 색다른 방식에 노출이 되어 본다라는 거 장점도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그만큼 사회성이 더 길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조부모님이 양육하는 시간만큼은 아이가 또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부모님께 맡겼다면 그 시간만큼 여러분 유행어도 있잖아요.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으셔야 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요즘은 지역센터에서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교실도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내가 육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우리 딸이 아이를 출산을 해서 내가 좀 봐줘야 되는데 네. 아이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맞아요. 요즘엔 옛날하고 다르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데 가서 또 팁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뭔가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올라오십니다. 애들이 눈에 밟힌다고 그 집에 안 내려가시거든요. 그만큼 많이 네. 출산을 하면 조부모님께 동기부여가 또 되기도 하는군요. 좋은데요? 이거는 좀 어려운 해답일 수도 있지만. 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겁이 나네요. 제가. 네, 더 이상 왠지 어떤 아이가 생길 대답이 것 같죠? 나올지. 네. 교수님,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네. 오늘 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네.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네. 있으시다면요. 네,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키우느라 힘들어서 예쁜 줄도 모르고 키웠다. 그런 말씀 참 많이들 하시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 아이가 크고 보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아이가 분명 곁에 있는데도 어릴 적 그 아이가 보고 싶을 때가 문득문득 있더라고요. 아이와 눈 마주치고, 그러니까 눈 맞춰주고 또 많이 웃어주고 힘껏 안아줄 수 있는 거 다 때가 있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잠깐이라도 짬내서 아이를 힘껏 안아주세요. 부모도 아이도 그 느낌 절대 오래도록 기억할 거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도 한번 꼭 안아주세요. 이거 중요하네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부모의 모습만큼이나 더 좋은 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 귀로 배우는 육아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네. 귀로 배우는 연애로 네. 원래 사랑 얘기하면서 다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죠. 우크렐레 피크닉 우리 가족. 작은 조카들 작은 누나 작은 매형 안녕하세요. 아빠빠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린이날 특집 뉴스 FM 조현지 박지연입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임채아 임주아 엄마입니다. 채아야, 뱃속에서 10달 동안 웅크리고 기다리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벌써 1000일이 지나가고 있다니 새삼 놀라워. 좋은 것들만 다 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라는 것을 채아를 만나고 알게 되었어. 이런 게 바로 채아를 만나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간단다. 세상에 태어나서 3번째 맞는 어린이날을 맞아 조금은 특별한 기념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너에게 음성편지를 쓰게 되었어. 엄마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구나. 신체가 건강한 아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사랑해, 채아야.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준아, 엄마야. 마트에서 네가 무엇인가를 사달라고 할 때마다 어린이날 사줄게 하고 미뤄왔는데 이젠 정말로 어린이날이 되었네. 엄마가 설득할 때마다 때 한 번 쓰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던 네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르지? 이제 엄마가 세준이에게 보답할 차례야. 어린이날에 멋진 선물 사줄게.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전지적 아동 시점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는 얼마나 안전한 곳일까요? 아동학대 사망사건, 아동성폭행 등 잊을만 하면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은 이제 그만! 가정과 학교, 학원 등 아동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책임과 제도적 장치를 다해야 할 텐데요. 네,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아동안전위원회 옐로소사이어티 이재복 대표 함께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늘 어린이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슈와 뉴스들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 오늘 이재복 대표 함께 주시러 이렇게 스튜디오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 FM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률과 정책,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옐로 소사이어티입니다. 네. 거의 인사가 아이돌급이에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얼굴도 선할까요? 미남이.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선하십니다. 정말 인상이. 네. 네. 아니 오늘 어린이날 맞아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한 시간이기 때문에 밝은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도 또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은 어두울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그렇죠. 좀 해볼까 합니다. 결국에는 밝아져야 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한 해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무려 29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동 학대 신고 수는 무려 18,700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대표님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만 18,700건이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것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얼마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킨 광주 의붓다 살해 사건도 그렇고요. 2016년에 있었던 원영희 사건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죠. 네,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잊을만 하면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이 끊이질 않아요.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온 이슈가 이 아동학대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이 어린이날 특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아동학대 예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어쩌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이 아동 학대의 주범, 가해자가 거의 78%가 그 부모라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의 육아를 대부분 부모가 담당을 하고 있고 처음엔 누구나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아를 시작하지만은 네. 가끔씩 훈육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고 혹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통계도 어떻게 보면 신고된 경우를 가지고 통계를 잡은 거잖아요. 78%가. 네, 그렇죠. 그러면요. 이렇게 신고될 정도면 뭔가 좀 심각하다는 얘기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부모가 가해자의 78%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인 부분이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작은 훈육에서 시작하다가 그 훈육이 학대로 점점 번져나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그 기준만 분명하게 구분하셔도 학대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말로 하는 그 학대가 가장 또 심각할 것 같은데 이 말로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이것도 학대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서학대를 예방하는 게 왜 더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신체 학대, 성학대, 방임 등이 정서학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상처 주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학대가 전체 학대의 69%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문자 하나가 왔는데요. 8782 청취자님. 얼마 전에 우리 아이랑 백화점 쇼핑을 갔는데요. 집에 벌써 3개는 더 있는 장난감을 또 사달라고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 계속 이러면 여기 두고 간다. 엄마 진짜 갈 거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왔더니까 한참 뒤에 엉엉 울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문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요? 설마 이것도 학대인가요? 네,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학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불안이 높다, 불안감이 높다. 네.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이런 어릴 때의 정서학대의 경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보호받을 거라고 믿었던 그 부모님께 버림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 들었을 때의 충격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어떤 불안감이 높은 성인으로 성장하거나 혹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크게 흔들리는 그렇게 그런 안 좋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뜨끔하네요. 이건 뜨끔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고 갈 거야? 이거 정말 장난으로 해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뜨끔하네. 내가 이 장난을 너무 많이 해. 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약간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요거 보고 되게 솔깃했어요. 아동 성교육. 제가 종편 채널 보니까 지원 씨 직접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9살에 합니다. 9살이 되면 제가 직접 합니다. 그럼 첫째, 둘째까지 다 이제? 했어요. 네, 그냥 아주 자세히 합니다. 네. 근데 좀 민망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떨려요. 제가 떨려요. 정말 떨립니다. 근데 그게 그 이후에 그 아이가 뭔가 폐쇄된 어떤 마음으로 그 부분을 늘 이렇게 궁금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시원하게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어른 아빠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제 얼마 전에 변성기 온 것도 제가 첫날 제일 먼저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같이 파티했어요. 그 변성기를 내가 가장 먼저, 아빠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라는 게 얘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존재가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걔하고 같이 그 스토리를 쌓아 나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요즘 아이들 워낙 성숙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아동 성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지금 지연님께서 정말 가장 최고의 방법을 이미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이들이 연애를 하거나 그런 부분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연애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 상황에 처했을 때 이거를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거나 혹은 잘못된 대처를 할 때 그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어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평소에
어떤 뭐 그런 성교육 같은 분야 외에도 만약에 엄마가 요리 전문가 같아. 그러면은 요리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들어 먹어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우리는 성교육에 대해서 보통 대개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먼저 물어봐도 잘 모르는 척 넘어가거나 혹은 이제 그냥 방에 문을 콱 닫고 들어가거나 여전히 그런 집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안 배우니 뭐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맞죠. 하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우리 부모님은 잘 몰라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뭔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말을 그렇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 씨가 하시는 것처럼 다른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먼저 성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보여야지 아이들이 정말로 고민 상담이 필요할 때 먼저 다가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한 그 9살은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네. 어떤 뭐 자료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 10살쯤 큰아이를 통해서 큰아이가 10살쯤 되니까 뭔가 이제 궁금해하고 이제 그런 액션들이 이제 그래서 그때 큰아이를 10살에 급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둘째 9살쯤 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실전 경험으로 저는 9살에 한 거예요. 노하우로 생긴. 근데 그 시기는 각자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살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마다 또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 성숙도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사실 작년에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들으시면 청취자분들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부랑 교육부에서 조사한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아동의 첫 성경험 나이가 평균 13.6세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3.6세면 6학년? 물론 그 통계는 성경험을 난 한 적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5.7%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평균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사실 그런 설문의 특성상 그 나이도 훨씬 더 어릴 수 있고 특히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통계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피임을 하는 확률이 51%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들이 이미 그런 현상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연애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 원치 않는 임신율과 그리고 낙태, 학업 중단율이 높은 게 문제입니다. 유럽의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연애를 더 안 한다거나 성관계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만큼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용 콘돔도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 콘돔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날 수 있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네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요. 정말 그게 꼭 방법일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한번 정말 사회적으로 생각해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연애나 성관계를 권장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성인들이 안전하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성교육이나 상황까지. 그렇죠. 그런 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앞서서 시작할 때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연 씨 말대로 앞으로 이제 밝아져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진짜 많습니다. 갑자기 그 말하면 애들 안 듣습니다. 갑자기 14살 돼가지고 앉아봐 해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가는 맞습니다. 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아동과 관련된 이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옐로 소사이어티 이재복 대표와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868 청취자님, 박지원 씨 그냥 고정 가자. 현지 아나운서의 더블 DJ 마치 원래 함께했던 것처럼 자연스럽네요. 앞으로 YTN 라디오 자주 놀러 오세요. 집이 너무 멀어요. 어디세요? 용인인데요. 네, YTN 용인으로 옮겨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 다시 나와주세요. 그럼요. 아시겠죠? 네. 1901 청취자님. 요즘은 아이 낳으면 나라 애국하는 거라잖아요. 박지원 씨는 이 시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대중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신 것만큼이나 아주 큰일 하신 거예요. 늘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사실 오늘 처음 호흡 맞춰본 건데 네.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 얘기만 하면 그래요. 제가 그런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너무 좋았어요. 뉴스 FM 조현지 박지원입니다. 바다를 품은 힐링 플레이스 속초 라마다 호텔 그리고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죠. 박지원 씨의 보고 싶은 날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원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VOS 박지원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운 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려